반갑습니다. 청목 캘리그라피 이제 자음 중에서 2개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릴까 해서 좀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작업실에서 벽면에다가 제가 연출을 좀 한 캘리그라피입니다. 이건 물감으로 쓴 겁니다. 물감으로 쓴 거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피읍 그리고 히읗을 통해서 자음을 완전하게 끝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학교는 지금 축제 기간이고 청목 캘리그라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잘 표현하는 그날까지 저랑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청목 캘리그라피에서 기초편인데요. 기초편에서 피읍과 히읗을 연달아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첫 편은 이제 피읍을 찍을 건데요. 자음이 14개죠. 12개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음을 잘 쓰잖아요. 결국 이제 모음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의 크기를 넘지 않게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잘 쓰고 계세요. 지금 놀라운 지금 현재 기초를 하고 있는 분들 강의를 할 때 놀라운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가 되고요. 먼저 한 선배분들도 굉장히 경탄에 맞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 유튜브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대형 TV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쓰는 거를 자세하게 보고 다시 따라 쓰기를 통해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초급 김상동 교수의 청목 캘리그라피 쉽게 따라쓰기 이 교재가 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3개 정도를 따라 쓰고 바로 하니까 감을 좀 익힐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뭐 중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인분들이 이 청목 캘리그라피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고백하건대 어려운 글씨예요. 왜냐하면 필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압이 단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골프를 하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근데 비단 이 캘리그라피만 힘을 빼는 게 아니고 또 스포츠만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힘을 빼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사단이 나게 되는 게 인생사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가 힘을 빼야 될 때 뺄 때, 그리고 힘을 줘야 될 때 줄 때, 이게 바로 필압입니다. 우리는 이 붓을 갖고 하는 이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붓의 이 난창거림, 이거를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조절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붓을 가지고 하게 되면 펜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가 않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피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피읍은 그 안에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쉽게 보면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피읍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음에서 양쪽 날개가 위아래로 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읍이죠. 피읍인데 요렇게 청목체는 이음, 미음, 비읍, 그 다음에 피읍, 히읗 이런 부분에서 다 닿지 않고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원리가 청목체는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점선면에서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 면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덩어리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적용을 해서 만든 서체예요. 그래서 닿지 않아요. 끝이. 닿지 않는 부분을 원칙으로 잡고 청목 캘리그라피를 만들어냈습니다.
글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글꼴에서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변화와 규칙에 대한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적으로 또는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서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피읍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피읍. 피읍은 여기 양쪽 날개가 길면은 절대 안 예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피읍은. 자, 보시게 되면 피읍이 자, 선이 하나 있어요. 선이 하나 있죠? 예, 하나 있고 얘가 내려가고 하나는 위에서 붙고요. 하나는 밑에서 붙어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잘 보세요. 얘가 1번 지붕이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두꺼워야 돼. 밑에가 두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침처럼 모든 받침은 다 작잖아요. 얇고. 그래서 같은 피읍이지만 윗선과 아랫선에 대한 굵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굵기가 적당하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의 굵기를 유지한다면 피읍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각도를 보세요. 각도. 자, 여기서 보면 각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피읍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게 되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 각도, 하나는 이 각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백이 느껴질까봐 일부러 좁힌 겁니다. 요렇게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피읍을 크게 쓴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선이 하나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얘가 이만큼 내려오고 절반 이상씩만 내려가면 돼요. 절반이 약간 넘어가게. 그리고 얘는 붙지 않고 여기서 내려와서 가서 내려가면 돼요. 이게 피읍이에요. 이게. 예? 쉽죠? 왜냐면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다리꼴. 예, 역사다리꼴. 요게 이렇게 여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똑같이 써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보세요. 면적이 넓어져. 이만큼이. 예, 이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예? 요렇게 줄이고 요렇게 줄여서 요만큼만 면적을 내서 선이 모이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이 모여서 뭐냐? 선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덩어리감을 만드는데 최대한 여백을 쫙 줄여나가는 겁니다. 여백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 청목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에서 나오는 그 여백을 잘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까지 이해가 되죠? 네. 진짜 평화 이렇게 해서 평화의 댐. 아유, 이거는 우리 아마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전두환 정권 때 이 평화의 댐. 뭐 아마 그 성금 무작위 거쳤을 거예요. 근데 그 성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거를 그 생각을 하면서 평화댐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제가요. 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가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작게 써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찍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쉬어. 여기서 쉬고 가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달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휙 막 다 지나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기. 그리고 이응은 자, 여기서 보면 이응이 바짝 붙어서 내려가기. 화. 자, 와서 갔어. 그 다음에 이응 가죠? 이렇게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예, 평화, 평화, 평의,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쭉, 평의, 댐은 여기서 쿡 찍고, 그 다음에 얘가 바르게 와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렇게 되겠죠. 평화의 댐.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서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쓰게 되면 요 평, 피읍, 화, 의 여기까지가 이렇게 쫙 일자가 되게끔, 예? 이렇게 일자 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의를 좀 올렸는데요. 여기서는 맞춰봅시다 이렇게. 예? 올린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질서를 한번 맞춰보자. 예? 맞춰보자. 그리고 얘도 한번 맞춰보자. 예?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의는 사실 이거보다 더 조사니까 더 적어도 돼요. 원래 적게 써야 돼요. 조사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지만 느낌이 틀리겠죠. 질서를 맞추느냐 아니면 변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질서가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변화를 준다고 해서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씨는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술을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거나 규칙으로 얘기하거나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냐, 이렇게 쓰니까 이쁜 것 같더라.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술이라는 그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아니 빨간색이 이뻐요? 파란색이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 이뻐요? 다 보는 시각이 다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아름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것이 여기서부터는 이쁘고 여기서부터는 안 이쁘고 이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평화의 댐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을을 좀 줄였을 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와서, 자, 왔죠? 예. 평, 화, 의. 이게 작게 써도 돼요. 이렇게. 여기도 올려야 돼. 이점에다 맞출 수도 있어요. 댐. 야.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올라갔어요. 전혀 이상 없어요. 단지 뭐냐면 뭔가의 질서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얘는 그냥 차라리 여기다 맞춰버렸어요. 여기다 맞추고 디귿에다 맞췄어요. 이게. 단지 뭐냐면 질서를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이고, 질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가 됐잖아요. 작가가 되면은 여기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단지 뭐냐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질서를 한번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을을 되게 작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 제가 안경을 좀 쓸게요. 이제 보니까 이제 노안도 오고 그래가지고, 예. 자, 댐을 한번 볼게요. 댐이 이게 되게 여기서부터 한획이 가요. 자, 댐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댐이 여러분이 한번 자, 댐을 크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쭉 갔죠? 자, 이렇게 갔어요. 얘 보세요. 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보세요. 갔어. 왔죠? 눌렀죠? 왔죠? 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댐. 그럼 뭐예요? 이게 2획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2획. 예, 2획. 얘가 2획이잖아요. 점을 찍는다.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쪽으로 또 흘러요. 그러면 총 4획이 되는 거죠. 하나, 여기까지 둘, 여기까지 셋. 3획으로 되어 있는데, 3획으로. 예, 3획으로. 댐이 요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 댐을 쓸 때, 여기 범위. 예,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예? 얘를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얘 모서리는 여기랑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도록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춰서 쓸 것. 그리고 삼각형이 정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맞추는 게 되게 이뻐요. 얘가 길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길게 쓰지 말라고. 이거 안 돼. 이렇게 쓰면 더 훨씬 이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댐을 쓸 때 얘가 또 작으면 안 돼. 예, 점이 이렇게 좀 됐고 얘가 이렇게 딱 하면 이거는 점이 아니라 죽은 깨.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나름대로는 이 디귿에서 한 절반 정도 나와줘야 돼.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크게 여기 나오고 얘가 이렇게 갔죠? 와서 한 번 더 가는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예.
얘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안 돼. 얘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수평선이 나오고 수평선에서 바로 올라와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얇고 점점 굵어졌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피랍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요 부분, 요 별표한 부분 있죠. 요건 없어도 돼. 내가 꼭 이렇게 쓴다고 했고 꼭 이게 쓰는 법은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자연스러운 선이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댐을 찍었어요.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결하는 선이 꼭 있다. 이거 필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선택. 선택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고. 그럼 표가 찍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폭포수를 한번 써볼게요. 폭포수. 자, 폭포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폭포는 피읍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 세로형 모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세로형은 길쭉하게 써야 돼. 그리고 세로의 오는 길어야 돼. 자, 그럼 폭포수를 한번 이렇게. 얘가 크면 진짜 안 예뻐요. 세로형은 길쭉해야 돼. 자, 세로형은 자 썼어요. 그리고 얘가 왔어요. 이렇게. 또 왔어요. 얘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오면은 이렇게 멍물을 빼봐. 그리고 얘가 폭. 얘가 길죠? 길어요. 길어야 돼. 길어야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찍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다 맞춰. 기억에다 맞춰. 폭. 수. 이게 수. 수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한번 질서를 한번 맞춰볼게요. 질서. 자, 그럼 요거를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양하게 쓰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폭. 여기서 이거 왔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왔어요. 오고. 폭. 그죠? 폭. 그리고 포를 작게 써줘요. 여기다 왔죠? 여기다 맞춰봐봐요. 여기다. 그리고 수를 여기다 맞춰요. 여기다 맞춰 같이. 이거 질서예요. 이게 질서. 폭포수.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되겠죠. 내가 어디다가 맞출 것이냐. 요건 질서예요. 질서. 요거는 변화를 강조한 거예요. 요건 변화. 변화. 요거는 질서. 근데 어떤 것이 더 이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쓴다고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아름다운 걸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쓰다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체를 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흘림체죠. 흘림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렇게. 이거는 응용이야, 응용.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응용. 그래서 이 오가 이렇게 거칠게 확 두껍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응용을 좀 배우게 되는데 정체를 잘 써야 응용이 돼요. 이게 안 쓰고 이거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폭포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파란 나라를 한번 써볼게요. 파란 나라. 야, 파란 나라가 누가 부른 거예요? 이게 파란 나라가 혜은이가 불렀나? 파란 나라라는 나라 게 있죠? 파란 나라를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반복입니다. 자, 찍고 갔어요. 가고 오고. 자, 갔어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세요. 쓸 때는 자, 파. 라는 리을은 반드시 올라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주 얄쌍하게 가져야 돼. 파란 나라. 나 또 타야 돼. 이렇게. 파란 나라. 그래서 얘가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쓴 거는 이게
이렇게 쭉 맞춰가는 얘기지. 얘랑 이렇게 쭉 맞춰가게. 예, 맞춰가게. 질서.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맞춰가라. 그리고 맞춰라. 예, 맞춰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질서, 2번 질서, 3번 질서. 예? 그래서 이 질서를 맞추면 예쁘다. 근데 질서를 맞추지 않고 어느 하나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란과 라가 있잖아요. 란과 라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럴 때는 질서 맞추는 게 되게 예뻐요. 이거를 위아래 써도 상관없어요. 위아래 예를 들어 꼭 파란 나라를 이렇게 안 하고 옆으로 내려가서 써도 돼. 자 볼게요. 자 파란 나라를 자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경우에 이렇게 네? 난, 나, 이건 글의 구성이에요, 구성.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이 청목체를 가지고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예?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온다. 이렇게 덩어리감. 이렇게 덩어리감을 만들기 위함인데. 자, 폴란드. 폴자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모음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세로형 모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책이 잘못됐어. 뭐냐? 여기 빠졌어, 여기. 여기 빠졌어, 여기. 여기 빠졌나? 여기 빠졌다, 여기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예? 그 책이 잘못됐어. 이거 보니까 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왜냐면 저도 실수하거든, 이게. 예? 이렇게 왔죠? 예, 얘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얘가 빠진 거야, 얘가. 폴. 그죠? 폴. 드. 이렇게. 폴란드. 이렇게 맞히거나 아니면 들을 작게 해서 맞히거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얘에다 들을 맞추거나. 요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폴란드. 그 다음에 핑퐁이죠, 핑퐁. 핑퐁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얘가 두껍고, 얘가 얇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자, 이렇게. 두껍죠? 가고,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올라가지 말고 그냥 오세요. 이렇게. 여기서, 퐁. 퐁은 어때? 얘가 세로형 모음이잖아. 그죠? 이렇게 핑퐁 이렇게 할 때는 세로형은 면적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얘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단지 뭐냐 면적을 비례하면 비슷한 느낌을 줘야 돼요. 이 면적이.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좀 작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 세로형 모음에 대한 글씨는 잘못하면 되게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는 거를 방지를 해줘야 돼요. 핑퐁. 그 다음에 퓨전 요리 있어요. 퓨전 요리. 여기 붙고 여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간 들어가서 이렇게 왔죠. 와서 이렇게 퓨전 요리는 위로 올리죠. 붙고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질서에 대한 부분 자꾸
얘랑 이렇게 맞게끔 네, 질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숲속 퍼즐, 숲속 퍼즐. 자, 여기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가 점을 찍고 연결한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한번 써볼게요. 숲속. 자, 이렇게 숲, 시옷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피읍 하나, 둘, 셋, 숲.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얘가 길게 내려와야 돼.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속, 퍼즐. 습석 퍼즐 이렇게 나왔어요. 습석 퍼즐에서 얘가 얘 포인트예요. 얘가 여기를 올라타가지고요. 이만큼 침범을 했어.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공간을 줄여야 되거든. 공간 줄인다. 예?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얘랑 공간이 이렇게 여기 붙었죠. 여기 또 침범했죠. 그래서 덩어리감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덩어리감이 나올 수 있게끔 쓴다. 예? 덩어리감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시옷 할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거의 이 상태를 유지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점 찍고 간다. 그렇게 되면, 예쁜 글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피읍을 같이 한번 따라 써봤습니다. 피읍이라는 글씨가 사실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피읍이라는 글씨를 예쁘지 않으니까 좀 더 예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로형 글씨는 좀 좁고, 그 다음에 가로형 글씨는 너무 또 이 피읍이 크면은 피읍이 안 이뻐요. 글씨 모음 중에서 안 이쁜 글씨들 꼭 나타나요. 그런 걸 크게 키워봐야 전체가 다 죽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질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선에 맞출 것인가. 뭐 이 부분들을 여러분 배워가서 나중에 실제 실습을 할 때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읍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히읗을 영상을 좀 찍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그 히읗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